거울 속에 나. 절대로 거울을 마주 보면서 이름을 부르지 마. 할머니는 자주 그 말을 했다. 어린 나는 그걸 귀신 이야기쯤으로만 여겼다. 밤에 화장실 거울 앞에서 친구들과 장난삼아 서로의 이름을 부르곤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그 말을 잊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 마을로 이사했다. 오래된 가옥, 낡은 목재 바닥, 종이문, 그리고 구석에 세워진 커다란 전신 거울 하나. 중고 가구점에서 덤으로 받은 물건이었고 거실에 놓으니 의외로 분위기가 괜찮았다. 낮에는 햇빛을 반사해 방이 더 넓어 보였다. 문제는 밤부터였다. 이사 세 번째 날 새벽녘에 희미한 진동음이 들렸다. 우웅하는 낮은 소리, 귀에 박히는 불쾌한 울림. 처음엔 냉장고 소리인가 했지만 그 소리의 방향은 거울이었다. 나는 어두운 거실에서 그 거울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내 모습, 그리고 어둠. 그 다음 날부터 거울 근처를 지날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시야 한쪽에서 뭔가가 나를 보는 듯한 감각. 뒤돌아봐도 거울 속엔 나뿐. 하지만 등 뒤가 싸늘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바로 뒤에 있는 것처럼 몇 번이고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이게 됐다.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자려고 불을 끈 순간 거울에서 무언가 딱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시 전등을 켜고 거울을 확인했다. 거울 한가운데에 얇은 금이 가 있었다. 금은 마치 머리카락처럼 뻗어 있었고 그 금을 따라 안개 같은 자국이 서려 있었다. 중간 귓가에 바람처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하루카. 분명 내 이름이었다. 나는 거울을 천으로 덮고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천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거울엔 낯선 손자국이 뿌옇게 남아 있었다. 그 손자국은 거울의 바깥쪽인지 안쪽인지 분간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거울을 덮었고 매일 아침 천은 벗겨져 있었다. 소리도 점점 더 뚜렷해졌다. 속삭임이 아닌 마치 누군가 귀 옆에서 직접 말하는 듯한 생생함. 낮에는 평범하지만 밤이 되면 거울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물속처럼 반짝이고 안쪽 어둠이 마치 입을 벌린 것 같았다. 나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무언가를 떠올릴 듯 말 듯한 기분에 시달렸다. 기억 저편에 무엇인가 하지만 뚜렷하게 떠오르지는 않았다. 대신 불안은 점점 깊어졌다. 무의식 속에서 내가 이미 이 거울을 본 적이 있다는 오래전 그 무엇과 연결돼 있다는 불길한 감각. 내가 이 집에 오기 전 이 거울이 어디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가, 내 이름을 아는 무언가가 거울 안에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다. 이제는 확신에 가까웠다. 다음 날 나는 마을 도서관을 찾았다. 오래된 지역 기록을 뒤지면 무언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사서에게 주소를 말하자 그녀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 집 아직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오래된 스크랩북을 꺼냈다. 노랗게 바랜 종이에는 20년 전 실종 사건이 실려 있었다. 한 가족이 통째로 사라졌고 경찰도 수색돼도 단서 하나 찾지 못했다는 기사. 놀라운 건 실종된 가족의 막내딸 이름이 하루카였다는 것. 나와 같은 이름이었다. 게다가 기사에 실린 거실 사진 속에는 지금 내 집에 있는 그 거울이 보였다. 똑같은 장식, 똑같은 곡선.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한기가 흘렀다.
나는 사서에게 그 가족의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다. 그녀는 낮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실종 며칠 전부터 아이가 이상한 말을 했대요. 거울 속에 누가 자기를 따라온다고, 매일 밤 이름을 부른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울에 대한 기억이 계속 떠올랐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감각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확신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천을 걷고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직접 말을 걸었다. 왜 내 이름을 아는 거야? 대체 누구야? 당연히 아무 대답도 없었다. 하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아주 짧은 순간 표정을 바꾼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중고 가구점을 찾아갔다. 가게 주인은 거울을 기억했다. 사람들이 불길하다고 안 사가서 그냥 드린 거예요. 그는 거울이 원래 어디서 온 건지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다만 오래된 절간에서 흘러들어온 물건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버려졌던 창고에서 나왔다고. 나는 결국 밤마다 꿈을 꾸게 되었다. 거울 속에 또 다른 내가 서 있는 꿈. 그녀는 항상 똑같이 생겼지만 눈빛이 달랐다. 날카롭고 어딘가 비어 있었다. 거울 밖에서 나는 입을 열지만 거울 속 나는 입을 다문 채 미소만 짓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그 거울 속의 내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 기억났지? 내가 누군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잊고 있던 아주 오래전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거울, 피, 이름, 그리고 숨 막히는 어둠 속 내 목소리.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다. 밤이 되자 천을 벗기고 거울 앞에 섰다. 촛불을 하나 켜서 빛을 비췄다. 내 얼굴이 떠오르고 그 뒤로 어둠이 일렁였다.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루카. 순간 촛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거울 속 내 입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미소가 떠올랐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고 눈동자가 반쯤 가려진 채 검은 안개가 퍼졌다. 그래, 너도 나였지. 거울 속 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내 것이었지만 낮고 메마른, 마치 오래된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같았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지금까지의 퍼즐이 맞춰지듯 기억이 밀려왔다. 어릴 적 나는 언니와 함께 장난을 치다 이름을 거울 앞에서 불렀다. 언니의 이름을, 내 이름을. 그리고 언니는 그날 저녁 욕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힌 채 죽었다. 어른들은 사고라고 했지만 나는 그게 아니란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무언가가 거울에서 나와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 죄책감과 기억을 나는 마음 깊숙이 묻었다. 잊은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그 존재는 내 안의 씨앗처럼 남아 있었다. 내가 기억하기만을 기다렸어. 내가 불러주기만을. 거울 속 나는 손을 내밀었다. 유리 너머로 뻗은 그 손은 차갑고 물처럼 흔들리며 현실로 파고들었다. 나는 피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그 존재가 내 안의 빈자리를 채우듯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이제 자리 바꾸자. 눈앞이 어두워졌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다시 사람이 사는 걸 보았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가만히 앉아 거울을 보고 있었다. 지나가던 노인은 작게 중얼거렸다. 저 집 또 시작됐군. 며칠 뒤
나는 평범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생활하고 있었다. 단 하나 이상한 건 매일 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하루카, 하루카. 그리고 거울 속에서 나와 똑같이 생긴 무언가가 웃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너무 늦었다. 거울 속 진짜 나는 이제 나오려 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그 자리를 지키는 껍데기일 뿐.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너. 혹시 근처에 거울이 있다면 조심해. 절대 이름을 부르지 마. 특히 밤에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무섭고 흥미있는 이야기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